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며 상견례까지 갔다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회주의적인 예비시모와 남자친구 때문에 결국 파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전 20대 초반부터 영어 강사로 쭉 일해오다가 30대 초반에 영어 학원을 차려 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원에서 일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이렇게 늘 일만 하시고 대체 연애는 언제 하세요? 저 여기서 3년 일하는 동안 원장님 연애하시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쌤, 저 진짜 일 많은 거 아시잖아요. 연애할 짬이 안 나요. 연애를 시간 나서 하나요? 시간을 내서 해야죠. 원장님, 그러다 좋은 세월 다 가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저 사실 예전부터 원장님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에이, 아니에요. 난 당분간 일만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저 믿고 한 번만 소개받아 보세요. 저 대학 때 동아리 선배였는데 잘생겨서 여학생들한테 엄청 인기 많았던 선배였거든요. 직업도 변호사고요. 나이도 원장님이랑 동갑이고 사실은 원장님이랑 그 선배가 제 인생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긴 여자랑 남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한번 가볍게 만나나 보세요. 만나보고 아님 말면 되는 거니까. 학원 선생님이 하도 며칠 동안 얘기를 해서 결국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소개팅 자리에서부터 절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학원 운영하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그 사람은 본인이 변호사로 일하며 겪은 별별 일들을 얘기하며 우리는 서로 말이 제법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연애 초기 한 번은 남자친구와 있다 아빠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야, 민정아. 아빠. 여긴 웬일이야?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 웬일은 여기가 내 나와버린데 내가 운전하고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네가 여기 딱 있더만. 얼마 전에 만났다던 그 남자친구구나. 민정씨 아버님이세요? 아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얘기 들었어요. 아주 훤칠하게 잘생겼구만. 나보단 좀 못하지만. 아유, 아닙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십니다. 아, 엎드려 절받기구만. 아빠가 자꾸 물어보고 여기 있으면 눈치 없단 소리 듣겠지? 그럼 둘이 데이트 잘해요. 이따 집에서 보자, 유민정. 그래. 조심히 운전해, 아빠. 아버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또 봐요. 민정씨 아버님이 택시 운전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말 안 했었나요? 택시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근데 말이에요. 아버님이 왜 이렇게 어디서 뵌 것 같죠? 뭔가 되게 익숙하네요. 어디서 뵀지? 그래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지런한 택시기사라 언제 한번 택시 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가? 남자친구는 계속 어디서 저희 아빠를 봤던 것 같다며 갸웃거렸고 전 아빠가 워낙 택시 운전하며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언젠가 손님으로 만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뒤 한 달쯤이나 지났을까? 남자친구는 부쩍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꽤 괜찮은 로펌 다니고 있고 나 야망도 있고 앞으로 더 높이 보고 갈 거야. 결혼해도 너 호강시켜줄 자신 있어. 나도 너 믿지. 근데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좀 생각할 시간을 줄래? 그래,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근데 사실은 우리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아? 나를?
어머님이 나 마음에 들어는 하실까?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에이,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밥이나 같이 한번 먹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그래도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니까 부모님 한번 뵙는 것도 괜찮잖아. 전 이 사람 하나만 보면 외모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추진력 좋고 야심도 있고 남자다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겨우 몇 달 만난 상태라 결혼까진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결혼 생각이 강한 듯 했고 평소 신중한 성격인지라 갑자기 당장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속도를 내는 게 좀 부담도 됐지만 남자친구가 계속 보채 예비시모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한 식당에서 만난 예비시모는 우아한 외모의 귀부인 같았어요. 명품이라곤 유명 브랜드 한두 개밖에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티 나는 명품들을 온몸에 휘두르고 있더라고요. 척 봐도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이며 옷이며 구두며 다 합해 저게 다 얼마일까 싶었죠. 아유, 듣던 대로 아주 미인이네. 우리 아들도 어디 가서 얼굴 빠진단 소리 안 듣는데 우리 경연이가 자랑하던 대로 아가씨가 아주 참 예쁘다. 응? 연예인 해도 되겠어.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학원을 하고 있다고? 장사는 잘 돼요? 네. 장사라기보단 아직 서툴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낮추세요, 어머니. 그래, 그게 서로 편하겠지? 그럼 내가 말 놓을게. 그래, 그럼 부모님은 뭘 하시고? 저희 아빠는 은퇴하시고 택시 운전하고 계시고요. 엄마는 아이 돌보미 하고 계세요. 택시 운전하신다는 얘기에 예비시모의 표정이 좀 굳더라고요. 은퇴 전엔 무슨 일을 하셨고? 사업하셨어요. 사업? 어떤 사업? 사업도 규모가 다양하니까, 응? 다양하게 하셨는데요. 처음엔 길거리 장사로 시작하셔서 화장품 가게도 하셨고, 고깃집, 호프집, 카페, 다양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다 접으셨고요. 사업이 아니라 장사구만, 장사. 근데 몸이 안 좋으신 거야? 어디가? 지금은 괜찮으세요. 심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수술 받으시고 완치하셨어요. 회복 후에 택시 운전하신 거고요. 그렇구만. 사실 저희는 아빠가 좀 더 쉬시길 바랐었는데 워낙 평생 일하면서 살아오신 분이라 그런지 좀이 쑤셔 집에는 못 계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굳이 택시 운전수를? 장사는 더 안 하신다니? 예, 원래 가게를 여러 개 하셨는데 그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서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접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지금 일이 적성에 잘 맞으신대요. 예비시모는 제 말에 하며 좀 안 입고 온 티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실제로 평생 정말 쉼없이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저 태어나기 전엔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나중엔 고깃집, 호프집, 카페 2개까지 가게를 한 번에 4개씩이나 동시에 운영하셨죠. 그렇게 워낙 바쁘게 사시다 보니 어느 날 쓰러져서 수술을 받으셨고 몇 달 쉬시더니 본인은 가만히 앉아 노는 건 삭신이 쑤셔 더는 못하시겠다며 시작하신 게 택시 운전이었어요.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말도 잘하고 유쾌한 성격이라 택시 운전하며 승객분들과 수다 떠는 게 인생의 낙인 분이셨죠.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둘이 얘기 나누고 있어.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니 예비시모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 요즘 학원들 잘 되기가 어렵다던데 돈은 좀 되고?
아, 운영상 어려움이 전혀 없진 않아요. 아무래도 경쟁 사업체도 많고 하다 보니 그래도 학생들 유치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학원까지 차린 거 보면 모은 돈은 좀 되나 봐. 10년 정도 강사로 일하면서 착실히 모았어요. 언젠가 내 학원 차려야지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영어 학원 원장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구나. 뭐 유학이라도 다녀온 거니? 아, 유학은 아니고요. 대학 때 캐나다로 교환학생 2년 다녀왔어요. 유학을 다녀오지 그랬니? 그랬으면 영어 학원 하는데도 훨씬 나았을 텐데. 어릴 땐 그 생각을 못해서요. 그래도 교환학생 가서 많이 배웠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요. 이런 얘기 물어봐도 되나? 지금까지도 별 무례한 질문을 다 하고는 또 뭘 물어보려고 저러나 싶었죠. 네, 그럼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혹시 얼굴은 고친 데가 있나? 네? 아니요. 그건 왜?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워낙 화려하게 예뻐서 물어봤어. 요즘은 성형이 워낙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뭐 성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전 아무 데도 안 했어요. 저희 아빠가 원체 좀 눈도 크고 쌍꺼풀도 뚜렷하시거든요. 제가 아빠를 좀 많이 닮았어요. 어허, 그래. 돈 굳었다, 얘. 저에게 궁금했던 건 다 물었는지 예비 시모는 이내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우리 경연이 처음 봤을 때 어땠어? 깜짝 놀랐지? 너무 잘생겨서. 네? 아, 네. 경연 씨 잘생겼죠. 우리 경연이가 말이야. 어릴 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어. 어디 데리고 나가면 다 사진 찍자고 줄 서고 얘는 무슨 아역 배우냐고 물어보고 그랬었어.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뿐인지 아니?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지. 1등 한번 놓쳐본 적 없지. 걔는 크면서 속 한번 썩인 적 없는 애야. 왜 남자애들 아무리 착해도 엄마 속 한 번씩은 썩이면서 크거든. 근데 걔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담배 한 번 안 피우고 어디서 맞고 온 적도 없고 남편은 일찍 보냈어도 애가 워낙 잘 커주니까 그래도 내가 참 아들 동생 하나는 잘 지었다 했지. 걔 걱정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모범생이잖아요. 그치? 너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항상 반장, 회장만 도맡아 하던 애야. 거기다 직업은 좀 좋니? 직업도 변호사지. 좋은 데 다니지. 저기 뭐야, 어디 조그만 법률사무소도 아니고 큰 로펌 다니잖아. 너도 알지? 그 사거리에 건물 큰 거기, 응? 거기 다니니 돈도 잘 벌지. 중매 선다는 사람만 해도 여기 한 50m는 줄 서야 돼. 번호표 뽑아야 될 정도라니까. 어째 점점 들을수록 얘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본인 아들 만나는 걸 저더러 감지덕지 여기라는 건지 뭔지 기분이 좀 묘했죠. 아이 뭐 민정이니가 꼭 우리 애한테 딸린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 그냥 얘가 워낙 잘났다 그 얘기지 뭐. 그만큼 내 아들한테 잘하란 소리야. 너무 서운하긴 듣지 말고. 내 여자들 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어? 여자들끼리 비밀 얘기 좀 했다. 왜? 벌써 이렇게 친해지면 안 되는데? 사실 전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모의 말이 좀 웃겼어요. 남자친구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에 본인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성공하려고 했다면서 본인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했었거든요.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얘기한 적이 있어서 과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도 모르는 줄 알고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하는 게 좀 우스웠죠. 예비 시무란 사람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너무 대놓고 자기 그릇을 드러내는 투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막장 수준까진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점점 남자친구는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 얘기가 슬슬 오가기 시작하자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셨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들러 부모님을 뵙고 간 날 저녁 아빠가 갑자기 내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이제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응? 아빠, 경현 씨 어디서 봤었어? 어디서 낯이 익다 했더니 그 친구 다니는 로펌이 저기 사거리 있는 거기 아니야? 맞아. 아빠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서 본 기억이 얼핏 나서 말이야. 아빠가 로펌 갈 일이 뭐가 있어서 거기서 봤어? 내 동기가 거기 대표잖아. 그래서 가끔 보지. 저번에 갔는데 저 친구가 있더라고. 내가 그 전에 총동문회에서 한번 봐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아, 정말? 맞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아빠 처음에 보고도 낯익다고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동문회에서 본 거였나? 에이, 아니지. 나는 거기서 그냥 조용히 있다 왔는데 뭘. 그 친구는 학교를 빛낸 동문이라고 단상 올라가서 상 받았거든. 내가 그래서 기억하는 거지. 하긴 동문회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 사실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사실을 7년 정도 준비하셨는데 시험 운이 없었던지 번번이 몇 점 차이로 낙방을 하셨죠. 결국 사시로 더 질질 끄는 건 답이 아닌 것 같다며 과감히 포기하시고 이것저것 사업을 하셨던 거였죠. 내가 그의 회사에선 어떤지 친구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에이, 그러지 마. 뭐하러 그래. 또 그게 아니야. 그냥 너하고 둘이 만나는 거하고 또 어른이 보는 건 다르다고. 내가 봤을 땐 동문회 때 상 받을 때도 그랬고 좀 너무 거들먹거리는 느낌이 있어. 한번 슬쩍 떠보긴 하지 뭐. 내가 또 뭐 대놓고 캐물을 건 아니니 걱정 마.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걸까요?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가 그리 미덥지 않았던지 본인이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하셨고 예비시모는 이따금 저에게 연락을 해 이것저것 자꾸 캐묻더니 한 번은 학원에 말도 없이 저를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놀랐니? 내가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아, 네. 그냥 좀 놀라서요. 누가 온다 그럼 막 일부러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잖아, 왜? 그래서 그냥 평소 상태를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보는 거잖아. 이해하지? 예. 그럼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 나누시겠어요? 그러자. 여기가 원장실이니? 원장실은 생각보다 작구나. 네, 원장실엔 주로 저 혼자만 일하니까요. 학부모님 상담 오시면 상담실에서 주로 얘기하고요. 현주쌤, 차 한 잔만 부탁해요. 여기 일하는 아가씨인가 보네. 반가워요. 나 원장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학원에서만 3년 일하신 선생님이세요. 학원 선생님에게 아가씨라고 부르질 않나. 여기저기 살펴대는 통에 괜히 제가 당황스럽고 미안했죠. 예비시모는 계속 저희 학원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선생은 여기 총 몇이나 되니? 아, 지금은 선생님 8분 계시고요. 곧 새학기 되고 해서 3분 정도 더 뽑을 생각이에요. 여기는 월세 내고 있는 거겠지? 학원 애들은 얼마나 되고? 아유, 근데 날이 추운데 히터도 안 틀고 이렇게 지냈니? 자꾸 학원 재정 수준을 물어대는 통에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아빠 생각도 나고 더 확실히 해두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려니 싶기도 해서 그래도 좋게 답해 보냈어요. 그 사이 저희 아빠는 본인 친구를 통해 남자친구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셨나 봐요. 그 친구 말이다. 난 어째 영 믿음이 안 간다. 왜?
아빠 친구분이 뭐 안 좋게 말씀하셨어? 아니, 뭐 특별히 어디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래, 아빠? 뭐 평소에 너무 허세가 심하고 야망이 큰 것 같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디 대학을 나왔다느니 따르는 여자가 많았다느니 자기는 흔한 변호사 한 명으로 마무리하지 않을 거라면서 높게 본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녀서 내부에선 별로 평가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에이, 그런 거야 뭐. 나한테도 하는 얘긴데 뭘. 난 남자가 야망 큰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무 꿈 없는 것보단 낫지 뭐. 나도 평소에 학원 얼마나 키울 거고 어디로 이사할 거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빠 딸도 야망 큰 편이네요 뭘. 너희 아빠 괜히 저런다. 딸 시집 보내는 아빠 맘이 원래 그래. 괜히 꼬투리 잡고 싶고 질투나고 뭐라도 흠집 잡아 파토내고 싶고 그런 게 아빠 맘이야. 그러려니 해. 아니 이 사람은 참 내가 뭘 또 질투하고 흠집을 낸다고 그래. 에이 아빠 그런 거야? 질투하지 마. 그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 아빠지. 결혼해도 아빠한테 잘할게. 질투하지 마요. 알았지? 어허, 질투 아니래도. 저희 집은 워낙 부모님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편이고 또 제가 외동인지라 그냥 아빠가 저를 보내려니 너무 서운하셔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빠를 설득하고 달래 어느새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번갯불에 콩 굽듯 어느새 후다닥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 날 미리 한참 찾아보고 예약한 고급 식당에서 저와 저희 부모님, 남자친구와 예비시모 이렇게 다섯이서 만나게 됐죠. 저희 부모님은 원체 소박하시고 좋은 물건에 별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라 수수한 차림이었고 예비시모는 언제나처럼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와 저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그러고는 얼마 전 저에게 와 들은 학원에 관한 얘기들을 읊어대기 시작했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 학원에 다녀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 잘 모셨어? 아직 학원이 좀 작죠? 예, 그렇지 않아도 좀 작더라고요. 겸손하게 한 말에 예비시모가 그렇게 반응하니 일순간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요. 제가 사실 우리 애가 워낙 민정이를 좋아하고 하니까 결혼한단 말에 굳이 가타부타 말을 안 얹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다 마음에 들어서 반대 않고 여기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뭐 굳이 반대를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좀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말도 못하고 오늘 돌아가면 제가 답답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저희 집 애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겁니까? 한번 드러나 보죠. 우리의 말로는 뭐 앞으로 더 학원도 넓힐 거고 돈도 잘 벌 거라곤 하는데 그거야 뭐 여자한테 좋아 죽는 애 말이고 제가 봤을 땐 별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규모도 영 작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더구만요. 요즘 이 지역에도 점점 학구열들이 높아져서 학원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는 시대인데 그 정도 경쟁력으로 될까도 싶고요.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얘가 하는 영어학원이 이 동네에서는 나름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저희가 돈 한 푼 안 보태고 1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강의해서 모은 돈으로 차린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어느덧 저렇게 키워놨고요.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 뭐 그야 그러시겠죠.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기엔 그렇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신 게 느껴졌어요. 그 전부터도 돈을 따지고 마음에 안 차하는 건 알았지만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고 상견례까지 나온 마당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거기서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내자면 싸우자는 꼴밖에 더 되겠나 싶어 저도 부모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많이 못 믿어오신 부분이 있죠. 저희도 외동딸로 오냐오냐 귀하게 키워서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고 그렇답니다. 그래도 혼자 열심히 강사일 하더니 나름대로 노력해서 학원 차리고 한 거 보면 대견하기도 해요. 도움 하나 안 줬는데도 해낸 거 보면 제 딸이지만 기특하기도 하고 워낙 일만 보고 사느라 연애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시키게 되니 정말 다 컸다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좀 너그러이 봐주세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꼭 같지는 않네요. 저희 애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아시다시피. 예? 그 어렵다는 사시도 한 번에 붙고 점수도 차석 수준으로 높았거든요. 판검사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 난 공직 명예보단 돈을 벌어볼래 하고는 변호사를 선택하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하던지. 곧바로 취업해 다니다 큰 로펌도 들어가고 승률도 아주 높답니다. 제가 너무 잘난 아들을 둬서 그런가 솔직히 눈이 좀 높긴 해요. 제가 너무하다 싶으시겠지만 제 입장 돼보시면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원체 애가 잘 커서 말이죠. 사실 그래서 전 얘가 좀 더 대단한 집 딸내미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사실 얘가 민정이한테 푹 빠져 있어서 제가 몇 번 말하다 말았다만 사실 얼굴 예쁜 거야 뭐 별거 있습니까? 살다 보면 똑같이 쭈글쭈글 늙어가는데 결국 오래가는 건 집에서 나오는 힘과 돈인데 그래서 더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랬던 겁니다. 뭐 결국 제 고집 못 꺾고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듣고 있을수록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게 느껴지고 식탁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죠. 그러자 그동안 대화 내내 잠자코 듣고 있던 저희 아빠가 입을 떼셨어요. 예, 물론 경제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결혼하는데 그걸 빼놓고 얘기하기야 힘들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면에서 댁 아드님이 다 마음에 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둘이 좋다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나 하고 눈 감고 결혼시키려고 한 겁니다. 아니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 그쪽이 보기에 우리 경연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라도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왜요? 그럼 안 됩니까? 그쪽 집에선 우리 애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닌데 저희는 뭐든 다 좋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이봐요. 나 참 듣다 기가 막혀서 그쪽 집안이 뭔데 내 아들을 마음에 드니마니 함부로 평가질세요? 예비시모가 다짜고짜 소리치기 시작했고 워낙 기가 센 사람이라 남자친구가 말려도 막무가내였죠. 엄마 왜 그래요? 좀 고정하고. 이건 알아? 아니 말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으니 좋게 말해줬더니 기가 막혀서 참. 무슨 교양이요? 대놓고 학원 규모가 어떻니? 돈이 어떻니? 사람 앞에 대놓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그쪽 집안 교양이고 예의입니까? 아니 뭐라고요? 참나 이 양반아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옛날 같았어 봐. 우리는 문인 양반 집안이고 그쪽은 쌍놈 집안이야. 어따 대고 택시 내모는 쌍놈 집안이 양반댁이랑 혼인하려고 들면서 감지덕지하고 넙죽절은 못할 망정. 지금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참, 기도 안 차네. 누군 반말을 못해서 안 합니까? 니들도 반말해. 이판사판. 내가 딱 하고 나오는 행세 꼴을 봐도 영 아니다 싶더니 그래도 체면 봐서 대우해주려고 했더니 말이야. 사돈될 집안 수준을 보니 수준이 다 나오네. 예,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이 결혼 없자.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뭣도 없는 인간들이 잘나가는 변호사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한탕 챙길 작정들이었나 본데 난 그 꼴 못 본다. 중매 선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줄 세워도 저기 시청 앞까지다. 내가 얘보다 훨씬 예쁘고 잘난 여자로 찾아다 주마. 빨대를 꽂으려 한 게 누군데. 참 어이가 없구만. 혼자 날뛰어대는 예비시모의 말을 빙글거리며 듣고 계시던 아빠가 피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어 아빠를 보고 남자친구는 어쩐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니, 그게 뭔 개소리야, 당신? 우리가 뭘 빨대를 꽂아? 내가 너희끼리 좋다기에 말 않고 있었는데 나도 다 듣는 기가 있다. 자네 다니는 로펌 대표가 내 친구인 거 자네도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자네 대선배인 것도 내가 사익감 될 사람이 너희 회사 변호사다 하니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자네에 대해서 말해주더구만. 참나, 당신이 그 로펌 대표야? 그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니 그리고 남의 직장에서 이러쿵저러쿵 물어보는 거 그거 월권 아니야? 당신은 우리 딸 학원에까지 말도 없이 찾아왔다며? 당신은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오? 누가 당신처럼 그렇게 비상식적인 줄 알아? 친구로서 넌지시 물어보니 그러자마자 영 안 좋은 말들만 나오더군. 자네 회사 대표도 영 탐탁지 않게 보더만. 내가 오늘 본 일에 대해 얘기하면 잘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원하나? 이 양반아, 그쪽이 뭔데 내 아들을 자르니 마느니 하고 있어? 내 아들 변호사야, 변호사! 당신 소송 한번 당해서 정신을 차려봐야 그때 가서 살려주십시오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그쪽이 같은 학교 졸업하면 뭐하고 그쪽 친구가 얘 회사 대표면 뭐해? 당신이 대표야? 시험 못 붙어 변호사 못된 거 자랑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낱 택시 운전수 주제에 말이야. 당신 그 로펌 대표 옆에도 뭐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싶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만 보니 잘 나가는 변호사들 등에 빨대 꽂는 게 아주 습관이구만. 자, 내 명함이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내가 택시 운전사여도 당신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하등 없지만 듣자 하니 더 못 들어주겠구만. 상정 못할 인간 같으니라고. 예비시모의 말이 방아쇠가 됐는지 아빠가 명함을 던지면서 내내 억누르던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아빠가 던진 명함을 남자친구가 주워 읽었고 명함에는 모 택시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아빠가 본인이 속한 택시회사의 대표로 계셨단 사실은 저도 엄마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워낙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 어느새 거의 사업의 달인이 되어 계셨고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가 일하시던 택시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내시면서 그동안 쌓아온 사업가정 역량을 보여주셨나 봐요. 택시회사는 본래 전국 규모로 운영되던 회사였는데 몇 해 전 경제 위기로 많이 힘들어졌다. 아빠 덕에 다시 회복을 했나 봐요. 그걸 좋게 본 택시회사 사장이 아빠를 전문 경영인으로 대표 직함에 앉힌 거였죠. 내가 듣다 참 사람 직업 갖고 남 평가하고 돈을 얼마나 버냐 갖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지만 이렇게 대놓고 자기 그릇 다 드러내는 인간은 처음 보네. 누가 누구 빨대를 꽂고 무슨 콩고물을 바래? 이 양반아, 우리 택시회사 법률자문 담당 맡은 게 당신 아들 로펌이야. 우리 회사에서 이 로펌에 다달이 지급하는 돈이 얼만데
어디다 대고 빨대 타령을 하고 있어, 타령은! 대학 때부터 친한 동기였던 로펌 대표가 아빠를 아주 신임하고 계셨고 두 분이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라는 건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아니, 당신 대표직 제안 받았다고만 했지 수락했다고는 안 하더니 언제 이렇게. 아유 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내가 대표로 내정된 지는 좀 됐어. 공식 취임하고 명함 나오고 이러고 나면 당신이랑 민정이한테 짠 하고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알리게 돼버렸네. 아, 이게 참,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자네, 솔직히 말해보게. 나 알고 있었잖아. 내가 자네 회사 대표랑 만나는 거 진작에 보고 이 회사 대표랑 무슨 일로 만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낯익다며 알아본 거고. 내 말이 틀린가? 그러니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뭐? 너 그런 거야? 언제 알아차렸어? 아니, 그럼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엄마 뭐해?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 안 드리고. 정말이지 황당했습니다. 제가 벙쪄 있는 사이 예비시모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뒤늦게 수습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가 참 무슨 망언을. 사돈,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얜 아무것도 잘못 없어요. 다 제 탓입니다. 결혼 무르자고 한 건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예, 전 결혼 무를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저희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었고요. 전 계속 말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네, 아버님 말씀대로 저 아버님 직업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이랑 같이 계신 걸 봤어서 기억했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오시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알았어요. 큰 택시회사 사장님이시고 저희 회사에 법률 자문 맡기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제가 무슨 빨대를 꽂는다거나 무슨 이득을 바란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맹세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으며 저희 부모님께 빌기 시작했고 이어 예비시모도 그 옆에 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빌라고 하시면 얼마든 빌겠습니다. 사실 저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요.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왜 사람이 자기가 못 가진 거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더 공격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괜히 더 그랬어요. 애 아빠 일찍 보내고 저 혼자 아들 키우며 살다 보니 더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해야 무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사람들 쳐다봅니다. 예? 일어나세요. 어서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택시 운전사면 무시하면서 하대하고 제가 택시회사 대표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까? 전 그런 세상 안 바랍니다. 그런 사도는 더더욱 안 바라고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쪽이 말한 대로 결혼 무르고 2번 다시는 볼 일 없길 바랍니다. 그만 가자고! 그렇게 난리통에 상견례 자리가 얼떨결에 끝나버리고 저희 부모님 2분은 먼저 일어나시고 예비시모는 끝까지 남아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민정아, 아니 세아가, 네가 다시 한번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보면 안 되겠니? 내가 뭘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 응?
많이 기분 상하셨겠지만 내가 노여움 풀리실 때까지 얼마든지 사줘야겠다고 말씀 좀 전해다오. 글쎄요, 저희 부모님이 평소엔 정말 친구 같은 분들이신데 한 번 아닌 건 정말 아니시거든요. 제가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지금 심정으론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내가 미안하다. 네 학원에 불쑥 찾아가고 이것저것 묻고 평가하고 그런 거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많이 배운 네가 너그럽게 한 번만 봐줘. 진짜 미안하게 됐다.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한 게 아니라 왜 그랬냐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았음.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얘기했을 텐데 왜 거짓말을 했어? 진짜 뭐 바라는 게 있었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래, 솔직히 말해서 좀 솔깃하긴 하더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택시 운전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택시회사 사장이시라고 하고 우리 대표님이랑도 친하시다 그러고 나한테 좀 득될 것 같았던 것도 사실이야. 근데 그게 뭐 나빠?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넌 우리 아빠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 그냥 택시 기사였으면 결혼하자고 안 했겠네? 남자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죠. 제가 재차 물으니 그제서야 대답하더라고요. 야, 솔직히 네가 생각해도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아? 뭐라고? 처음 너 만났을 때 그냥 예뻐서 좋았어. 그치만 결혼까진 생각 안 했던 게 사실이야. 근데 아버님 직업 알고 나니까 좀 다시 보이더라? 근데 그건 사실 당연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당연하단 거야? 네가 속물인 게?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요즘 시대도 신분이 전혀 없는 세상은 아니잖아.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데 따지자면 조선시대 이후로 한 번도 이 나라는 변한 적 없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분사회고 가난하면 여전히 천대받고 못 배우면 무시받아. 따지자면 솔직히 양반은 같은 양반 가문끼리 결혼하는 게 맞지. 내가 그동안 죽어라 공부하고 갈아 넣은 시간이 얼만데 택시기사 딸한테 장가들라고 하면 세상 어느 변호사가 그러겠어? 검사 판사라도 마찬가지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 이치가 원래 그래. 너나 너희 엄마나 참 똑같구나. 세상의 기준이 오로지 그것뿐인 집안. 그깟 돈 하나로 사람 겉만 보고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집안. 난 그런 집이랑은 전혀 엮이고 싶지가 않다. 우리 아빠가 택시 운전사든 택시회사 사장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보는 사람이랑 만날게. 너랑은 여기서 끝이야. 순진하긴.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을 줄 알아? 남자 다 똑같아. 어차피 다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판단하지. 내가 뭐 특별한 거 같지? 아니야. 차라리 내가 솔직한 거야. 더 음흉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널렸는데. 그래? 그게 남자면 그깟 남자 안 만나면 그만이고 내가 뭐 남자 못 만나 한 매 쳤니? 네가 물주 돼줄 여자 하나 못 잡아 한 매 쳤지. 나야 그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네 그 잘난 집안이랑 엮이게 될 여자가 누가 될지 벌써 불쌍하다. 뭐 너희 엄마가 말하는 대로 선보자는 집들이 줄이 섰는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것도 그냥 한 소리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그냥 너한테 좀 있는 척 하려고 한 것뿐이야. 그러든 말든 이제 제 알바는 아니고요. 깨끗하게 파혼합시다. 이혼보다 훨 깔끔하고 좋네 뭐. 쌍방이 잘 됐다 생각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민정아, 나 너 진짜 좋아해. 물론 네 배경도 좋아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너 다른 데 가봤자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못 만나. 너도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 서로가 서로한테 최선이다. 너도 나 놓치면 후회해. 그냥 서로 잘못한 거 덮고 이쯤에서 없던 걸로 해. 응? 서로 볼 걸 못 볼 걸 봐가면서도 하는 게 결혼이야 원래.
변호 케이스 보면 더한 일도 많아. 너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며칠 있다 연락해. 알았지? 그래, 민정아, 꼭 생각 정리하고 다시 연락 줘라. 기다리마. 알겠지? 그렇게 뒤에서 계속 잡아대는 둘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나왔어요. 분명히 파혼 선언을 했는데도 그날 이후 둘이 번갈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도 해대서 안 받으면 부재중 메시지가 와 있고 문자에 카톡까지 나날이 쌓여가더라고요.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경연이는 아무 잘못 없잖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다오. 자기야, 아직 생각 안 끝났어? 나 아직 기다리고 있다. 얼른 연락 줘. 나도 올해는 못 기다려. 양쪽으로 연병을 떨어대는 통에 하도 귀찮아서 결국 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죠. 전 남친은 아빠 친구분이 대표로 계신 로펌에 계속 다녔는데 친구분 말씀에 따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아빠를 예비 장인이라고 엄청 떠들고 다녔다고 해요. 결국 그 소문이 아빠 귀에까지 들어갔고 아빠는 친구인 대표에게 얘기를 했죠. 결국 전 남자친구는 자기 멋대로 혼자 소문 만들어 거짓말 퍼뜨린 걸로 허언증으로 아주 제대로 낙인이 찍혔고 눈초리에 견디다 못해 결국 제 발로 회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어디 들어가 변호사로 사는진 궁금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만 뭐 제 버릇 개주겠나 싶어요. 어디서 또 돈 많은 집안 쫓다 제 꾀에 넘어갔을런지. 저는 영어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점점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운영도 잘 되고 있어요. 근처 좀 더 큰 건물로 확장 이전에 나갈 계획이라 요즘은 이사 준비로 한창 바쁘네요. 영어 속담 중에 책의 표지만 보고 그 책을 판단하지 말란 얘기가 있잖아요. 겉모습과 드러난 직업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수준 낮은 집안과 잘못 엮여 인생을 망칠 뻔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너무 아찔합니다. 결혼의 구렁텅이까지 들어갔더라면 아마 훨씬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텐데 결국 결혼 전 파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싶어요. 원래 남자도 연애도 결혼도 영 관심 없이 살던 저였는데 다시 원래의 저로 돌아가 제 일과 제 행복에 집중하며 사는 지금에 너무나 만족하며 살고 있답니다.